어디 시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아우, 나 이제 60인데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재산 좀 마련할 거야. 이럽니까? 60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가정이 있다 보면 모험하기가 싫어집니다. 모험은 젊을 때 다 해봤고, 귀찮다 이거죠. 뭔가 머리로는 수긍을 하는데 뭔가 몸이 안 따라주는 경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은 길어야 30년. 이제 사실 요거보다 더 작죠. 40 넘어서도 제정신 못 차는 사람 수두룩하니까 길어야 25년 그냥 돈 벌고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돈 빼먹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분이고 돈 빼먹고 살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돈 버는 기술을 안 가르쳐줬고 배운 적도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부딪히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건 노하우를 전수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난다 그러고 법률가 집안에서 법률가 난다고 하듯이 부자 집안에서 부자가 납니다. 아버지 엄마가 부자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노하우를 자식한테 공짜로 전수시켜 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버는 기술을 여기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국민학교 입학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은데 돈 버는 기술은 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점을 쳐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맨날.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쌍하게 살다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꼴랑 25년 돈 벌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부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바쁜데 언제 돈 모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부자의 꿈을 실현하는 시간이 꼴랑 25년이다 이거죠. 꼴랑. 그 사이에 몸만 아프면 모은 돈이 그냥 나갑니다. 사고 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란 걸 모아서 10억, 20억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래서 아까 선택한 게 재테크인데 이왕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의 인생을 확 바꾸려면은 재테크가 살살 가는 재테크여야 될까요? KTX처럼 빨리 가는 재테크여야 될까요? 네? 살살? 빨리 가야지. KTX처럼 막 그냥 쫙 가는 재테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냥 부자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이런 고민은 원래 여러분들이 성인 딱 되면 바로 관심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고 살 문제가 아니고 정해진 인생에 하여간 이래야 돼. 이거죠. 자, 일단은 속도는 KTX만큼 빨라야 된더라. 재테크의 특징입니다. 지금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1번 재테크의 속도는 KTX만큼 빨라야 되겠다. 빨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라야 되니까 1억만 맡기면 1년 있다 6천만 원 줄게 그러니까 맡기잖아요. 빠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 날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특징 중에는 속도는 빨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란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 그래 좋아. 처음엔 저도 30대에 이때쯤에 이제 20대 말에 경매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30대 초반에 경매를 한두 건 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아무리 여러 건을 해도 300일이 남아 돕니다. 경매는 별로 일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돼보면 아는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무리 바쁜 척하고 티내고 돌아다녀도 한 300일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그러면 남이 보면 백수 같고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월급 타고 앉아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되게 너무 한가하고 남는 거야.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봤어요. 왜? 재테크는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 하면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는 투자해놨으니까 오케이. 장사 한번 해보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꾸준히 오르는데 장사는 어떻습니까? 요래 이렇게 합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안 와요. 우리나라 겨울은 또 4만 4온이라서 3일간 춥고 4일 동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추우면 길에 손님이 없어. 확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완전 농사꾼 된 심정 있죠? 비 오면 되게 좋고 가뭄이 오면은 안 좋고 이런 식입니다. 다 장사가 완전히 비 오냐 춥냐 이거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기 침체 그럼 또 안 돼버립니다. 장사치들은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재벌기업이든 잘 될 때 잠깐 잘 되고 이런 식의 인생의 기복을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욕심이 뭐였냐면 진짜로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생각이 60세면은 젊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당시 이제 제가 20대나 30대 초반 때는 한 60이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거를 이룬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문제였고 그러면 이제 손꼽아 보니까 몇 년 남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해서 내가 부자로 살지?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런 식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원전을 까먹는 거는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원전. 그래서 요거를 1년, 2년 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맹세가 있어요, 맹세. 1년에 한 푼도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면 금년에 100만 원 가지면 내년에는 101만 원을 가져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102만 원을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원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하여간 작든 크든 요거를 깨지면 안 되겠다. 왜? 30살이나 40살의 인생 헛다리를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원전 까먹으면 무슨 수로 회복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처럼 취업하기도 어려운 세월에 장사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세상에 어떻게 있는 건 몇 천만 원 날려버려. 그럼 무슨 수로 회복하냐고요. 불가능하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때 딱. 그래서 대놓고 그럽니까?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장사는 안 하고 전부 경매만 합니까? 경매만 하면 돈 벌죠. 하지만 경매를 해라 말아라는 건 제가 강요할 건 아니고 경매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경매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경매라는 게 아무나 그냥 망치로 두들기면 나오는 금덩어리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고수만 캡니다. 그거는 이제 실체를 설명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재테크의 기본 조건은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 왜? 한 500년쯤 살면 원금 보장 안 돼도 된다니까요. 꼴랑 30년 일하면서 꼴랑 80년도 못 살면서 모은 돈도 없으면서 원금 까먹는 짓 하고 앉아있으니 위로 승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출렁 주식 2000 할 때 했다가 1000 되니까 1000 됐다가 다시 1300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아가지고 또 어디서 희죽거리는데 이미 원전 까먹은 거 했어서 복구 중인 거예요. 돈 번 게 아니고 돈 번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헛짓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런 거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두 다리 들려서 달리는데 항상 제자리.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인생은 늙어가고 행복이란 건 누려본 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평생.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기본 특성은 뭡니까? 원금 보장하세요. 그렇지만 재산 증식에서는 KTX를 탄 것처럼 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이 절묘하게 어떤 합쳐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그죠? 속도도 나지, 원금도 보장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근접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조건에서 주식펀드. 왜 그럼 주식펀드만 조집니까? 주식펀드를 하다가 망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원통해서 조집니까? 저희 집에서 주식하고만 해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헛짓인 줄 아는데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알려줘도 이건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가 그 화토처럼 화토 못하게 손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갈고리를 달아서 화투표를 치잖아요. 그 타짜 이렇게 말아보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건 한번 중독이 되면 절대 끊지를 못합니다. 또 옆에서 김씨 아줌마가 그때 또 하나 묻지 그래서 요즘 올라서 다 난리야 원전 찾는다고 그러면
또 눈이 핑 돌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100년 사는 게 아니고 30년 꼴랑 산다니까요. 인제는 한 번 해서 안 좋으면 안 좋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주식하고 펀드에서 빌딩 세웠다는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고 그냥 돈놀이 하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좋다 그랬죠? 상사 몰래 컴퓨터를 켜놓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추 딱 눌러버리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니까. 제 친구가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주식을 하니까 소송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아침에 장을 열고 장을 닫을 때까지 집중을 한 거야. 그것만. 왜? 언제 팔아야 될지가 결단이 시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게 오른다. 팔아야지. 내리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매번 변하기 때문에 제 생업에 종사를 하지 못합니다. 제 생업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식하고 펀드 파는 사람들도 원래 이거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펀드 같은 경우 미니멈 3년 투자해라 그럽니다. 미니멈.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재산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재테크의 요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누가 우리를 꼬시면 해라 말아라? 안 하면 됩니다. 네. 안 하면 되죠.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속도, 하나는 원금 보장. 까먹기에는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자, 그러면 경매는 어떤 거길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더운데 좀 키지? 경매는 첫째,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도매시장. 23도. 도매시장.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 매매시장은 시세시장입니다. 시세.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있으면 1단계 이득을 보는 도매시장이 있고 2단계 이득을 보는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통상. 자, 경매는 1억짜리가 한 번 떨어지면 얼마 됩니까? 8천. 5억짜리는요? 4억 됩니다. 예. 20%씩 할인 행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저번 시간에. 그 경매시장을 국가에서 열었고 경매시장을 소비자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할인시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데는 법원마다는 20%, 어떤 데는 30%씩 깎아주죠. 할인 행사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호객행위. 자, 가만히 한 달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꺼도 숨만 쌕쌕 쉬고 있으면 미니멈 몇 천에서 몇 억씩 떨어집니다. 콩나물 가격을 깎으려고 시장 가가지고 겨우 500원 깎으려고 양심이고 뭐 있는 신경전 없는 신경전 다 써가면서 한 500원 깎으면 막 쟁취한 것처럼 기쁘잖아요. 경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1, 2천씩 그냥 떨어집니다. 매매시장에서 아이고 사모님 500만 원만 깎아줘 그러면 장난해? 이러죠. 절대 안 깎아줍니다. 잘.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우리가 독촉도 안 하고 사정사정 안 하더라도 알아서 깎아줍니다. 도매시장이다 이겁니다. 알아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1단계 이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특성상 사놓으면 오르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르기도 합니다.